안녕하세요 여름들 여러분, 계절사주의 자연입니다. 오늘은 남자분 건명 44세 간목일간 사주풀이 할게요. 신유년 무술월 갑술일 을축시 사주인데 여러분 먼저 한번 풀어보고 제가 푸는 것하고 한번 비교해서 맞춰보세요. 수월의 간목으로 태어났습니다. 수월은 가을이죠. 우리 가을 간목은 다 자란 노목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봄의 간목은 이제 막 싹이 난 그런 새싹이거나 아니면 어린 묘목에 해당이 되는데, 신유술 가을 간목은 다 자란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이 나무가 얼마나 튼튼하게 쓰임이 있냐 보고 이렇게 잘라다가 제목으로 쓸 수 있는지 그런 것에 그 중점을 두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은 수월이라고 하면은 간목이 정관에 일단 신금이 아니라 경금이 있는 것이 반갑죠. 경금은 어떤 큰 도끼, 자루 이런 물상이기 때문에 이런 경금이 있고, 또 간목이 정화를 목생화로 인하해서 이 정화는 간목의 기술력이나 이런 재능이 되죠. 그런 것으로 이 경금으로 잘라다가 이제 쓰임이 있는 모습이에요. 거기다가 만약에 개수까지 이렇게 수생목을 받고 있다면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지식치해가 되죠. 개수가. 그런 것들로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실력이 계속해서 부족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이렇게 전문가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수월 간목은 개수, 정화, 경금이 떴으면 일단 상격으로 보는데, 그러면은 이 사주는 그런 거는 거기에 비해서 없는 게 많죠. 경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금이 있죠. 신금이 있으면은 이 간목에게는 가을은 서리가 이제 들어서 점점 수월이면은 좀 한기가 들 정도죠. 아침 저녁으로는 우리 좀 추운 날씨예요. 그런데 신유라는 이런 금이 있다면은 이것은 서리 같은 걸로 작용을 하죠. 서리나 날카로운 칼 이런 물상인데, 이 신금은 간목의 뿌리를 이렇게 자르고 뿌리를 잘라서 잘 성장하지 못하게 하거나 서리로 작용해서 간목이 추위에 좀 얼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신금이 있는 것은 좋은 역할을 하지 않죠.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무술이라는 토가 있고 지지에 또 술토, 축토, 토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토다 하죠. 토가 많으면은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복에 있는 간목이 무술이라는 큰 산과 어술토라는 넓은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간목이 토가 너무 많을 때에는 토가 너무 두텁죠. 토가 두텁다 아니면은 토가 높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토가 두터우면은 이 간목이라는 목은 꼭 나무로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싹이나 용추라는 에너지인데, 이거 땅을 뚫고 이렇게 솟아오르기가 힘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잘 자랄 수가 없는 모습이 되고, 또 무술이라는 것을 큰 산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큰 산의 밑 옆에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무술이란 큰 산 옆에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해가 이렇게 들어도 해를 볼 수가 없죠. 이 산에 가로막혀서. 그림을 잘 그렸나요? 가로막혀서 해를 볼 수도 없으니 또 그런 의미에서 또 잘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가 많으면은 실제로 간목은 힘든 노동을 하고 살게 되고 평생 이제 몸으로 육체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런 직업성을 가지고 계시고, 더군다나 이 토가 또 토생금까지 하니까 이 금은 더 강해지죠. 간목이 지금 지지에 목이라는 근이 없어요.
근도 없고 천간의 을목이 겁재지만 그래도 자신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는 모습이고 자신을 생해주는 수기운도 없죠. 그래서 이 간목은 아주 신약한 간목이에요. 신약한 상태에서 이 토라는 재성이 편재죠. 재성이 이렇게 많아 버리니까 그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무슨 회사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이 무조건 토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토가 적당히 있어야지 자랄 환경 지지 기반이 되는데 수도 없고 화도 없는데 이렇게 토만 많으면은 힘들게 육체 노동하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토는 또 술토예요. 술토는 이 안에 보면은 금의 속성이 이렇게 들어있죠. 신금. 금이 화도 들어있지만 금의 속성이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금은 뭔가 단단한 돌, 자갈 이런 것도 되죠. 그러면 돌이나 자갈이 이렇게 깡깡 뭉쳐진 그런 토들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으로 이분이 직업은 그 채석장이라고 하나? 돌 캐는 곳 있죠. 거기서 이제 이 신유라는 정관이 직업성이죠. 정관이 날카롭고 뾰족한 그런 물상이 되죠. 그걸로 이 토들을 이렇게 캐내는, 우리가 정이라고 하나요? 무슨 이런 곡괭이 그런 것들로 이렇게 돌을 캐는 형상이 물상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 많은 돌 채석장에 둘러싸여서 일을 하는 모습, 그리고 날카로운 그런 연장들로 이 돌을 캐는 모습. 그래서 채석장에 일하시는 분인데 어린 나이에서도 여기 일하기 전에도 우리 막 노동을 하고 그렇게 사시고 항상 육체 노동을 많이 하고 사셨어요. 그래서 좀 힘든 삶을 살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신유가 정관이라고는 하지만 신약한 상태에서 이 관은, 금은 정관이든 편관이든 아무리 정관이라고 해도 이 간목에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금의 속성이 되죠. 그래서 이분은 일단 자신을 좀 생해주는 수기운, 수인성의 기운이 오는 것이 좀 긍정적이고, 또 목기운이 지지로 근이 좀 와주는 것이, 비겁의 기운이 오는 것이 긍정적이고, 거기 반해 또 화기운이 오면 어떻죠? 화생토해서 이 토를 더 단단하게 해버리죠. 그래서 화가 오는 것은 반갑지가 않죠. 그리고 토는 물론 당연히 지금도 많기 때문에 토다한데 또 더 오는 것은 좋지 않고, 금 또한, 관성 또한 내가 감당하기가 좋지 않죠. 그래서 이 좋은 기운은 우리가 용신, 희신 이렇게 말을 하고, 여기는 귀신, 꺼릴 기자를 써서 기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또 구체적으로 나누면 기신, 구신, 한신 이렇게 하는데, 사주를 풀 때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좋고 나쁨을 따져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의 이제 직업 성향은 이렇게 해서 알겠어. 육체노동, 토가 많아서 육체노동을 하고, 이 정관이라는 직장은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모습이 있죠. 그러면은 육친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인성이라고는 여기 개수 정인이 들어있지만 아주 세약하죠. 지장간에 어머니의 모습은. 그리고 무술이라는 간지가 부모공이기 때문에 내게 일단 어떤 역할을 하죠? 이 토 자체가 간목에게 좋은 역할을 하지 않죠. 제가 아까 말했듯이 해를 가리기도 하고 토가 두터워서 내가 잘 자랄 수가 없는 모습이 돼요. 그것만으로 봐도 이분은 부모복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 편재가 아버지에 해당이 되죠. 아버지인데 무토가 술토 위에 있으면 12운성으로 묘지가 됩니다. 여기도 무토에게는 다 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묘를 갖고 있다 하면은 아버지가
또 돌아가셨냐 그럴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상담해 봐야 아는 것입니다. 묘지에 있다는 것은 어떤 곳에 답답하게 갇혀 있다, 그럼 뭐 병원에 갇혀 있는 것도 되고, 실제 뭐 묘에 돌아가신 모습도 되고, 또 아니면 어떤 큰 뭐 병원에 일을 하는 모습도 되죠. 아파서 누워 계신 것도 있고, 아니면 뭐 감옥이라든지 뭐 이런 나올 수 없는 그런 답답한 곳, 담벼락이 높은 곳, 그런 곳에 갇혀있는 모습도 되죠. 그리고 이 재성이 이렇게 축술로 형이 있죠. 그러면은 형작용까지 더해서 보면은 좀 좋지 않은 모습이 보이죠. 또 무술은 이 자체로 개강의 모습이기 때문에, 개강살은 우리가 뭐 좋게는 능력의 벌이라고도 하지만 사실 좀 흉폭하고 그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갑작스럽게 어떻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분은 그 묘에 갇힌 듯한 형상으로 그 옥에, 감옥에 이렇게 갇힌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좀 이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러니 이분은 부모복이 없다. 그러니 이 간목이 일단 잘 자랄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 여기서도 나오죠. 그렇지만 이 축은 그래도 얼어있는 동토지만, 그래도 쑥기운이 있어서 내가 술토보다는 뿌리를 내리가 좀 나은데, 이게 다 또 형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 겁재라는 형제는 나에게 그나마 여기서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글자가 없는데, 이 을목과 이 개수는 그래도 나에게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나의 형제. 형제는 이런 지지의 형작용이 있어서 좀 이렇게 권력을 쓰는 그런 계통의 이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는 그래도 공부를 좀 잘하고, 그나마 이 간목보다는, 간목에게는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지만, 하지만 둘 다 이 땅이, 환경이 일단 열악하죠. 그래서 막 그렇게 잘 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분은 대운에서 이제 좀 도와줘서 수기운이라든지 목기운이 좀 와줘야지 살만하고, 이런 화토금 기운이 오면은 더 이제 죽어라 힘든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이분의 성격을 한번 보면은, 성격 우리가 재성이 이렇게 많죠. 편재로 재성이 많으면은, 우리 재가 뭐 단순히 돈이라고도 하는데, 이 재가 많으면 눈치가 좀 빠르고 이런 형태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 사주에서는 많은 것은 없는 것과 같다, 없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말이 항상 있죠. 그래서 이분은 재가 많아서 눈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눈치가 너무 없는 형태예요. 오히려 그래서 눈치가 많이 없는 형태. 그래서 어디 가서 사회생활 하기에도 좀 너무 눈치 없이 굴고 이런 성격을 또 가지고 있고, 이 쟤는 아버지도 되지만 내가 그 여자 부인, 여자친구 뭐 이런 형태 되죠. 아직 이분은 결혼은 하지 못하셨어요. 44세인데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자신이 신약한데, 이 재를, 토들을 다 다룰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항상 여자에 대한 뭐 마음은 이렇게 갈구하고 있지만, 이 여자들이 안 좋은 역할을 하고, 항상 그래서 좀 만나도 바른 여자친구들을 만나기는 좀 어렵고, 뭐 그런 잘 온전한 결혼을 할 만한 여자친구를 만나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그리고 만난다고 해도 여자가 좋은 역할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이분이 정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생활이 재생관하죠. 그래도 편제로 생활이 반듯하고 모범적이냐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유성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 지장간에 정화라는 상관을 품고 있죠. 마음속에. 상관이 이 정관을 상극하는 모습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관, 상관 이렇게 술중에 정화를 품고 있기 때문에 상관, 경관하는 모습으로 한 직장에 또 오래 잘 있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렇지만 정화는 어떤 기술 재능이라고 항상 했죠. 제가 특히 가을에 정화는 그래서 이 채석장에서 일을 하는 그런 기술 재능으로 쓰고 있는데 이 정화는 경금을 봐야지 제대로 된 이렇게 재련을 하는 것인데 신금을 보는 것은 뭐 이렇게 다시 신금은 완성된 보석인데 이것을 정화로 녹인다는 것은 이 또 다시 무엇인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채석장에서도 우리가 다 완성된 돌들 있죠. 다 이렇게 조각상들 그것을 다시 이렇게 부셔서 다시 만들고 그런 일도 또 하는 모습이 여기서 물상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는 그래서 사주가 참 단순해요. 이분은 토다 해서 금이 많고 간목이 뿌리 내기가 힘들고 그래서 뭐 미래도 제가 이 시주는 미래를 의미하는데 미래도 어떤 희망적인 글자가 없어서 참 좀 안타까운 그런 사주입니다. 그러면 우리 빠르게 대운을 한번 볼까요? 대운 방향을 보면은 항상 대운은 우리 지지의 계절부터 보세요. 이렇게 30년씩 끊어서 대운수는 5대운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신유금이에요. 금은 제가 어떻다고 했죠? 금은 좋지 않다고 했어. 신약하기 때문에 이 금이 도는 것은 좋지 않죠. 그리고 미오사 이분도 역행하는데 화는 화도 화생토에서 이 토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때문에 화 또한 지금 좋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묘인 목은 지지로 오는 목은 반갑죠. 비겁이잖아. 신약한 나에게 비겁이 오니까 반가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진토는 토이기 때문에 좋지 않죠. 이렇게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라고 해도 신유가 다 좋은지 사오미가 다 안 좋은지 뭐 안 좋은지 이거는 또 하나하나 원국에 이렇게 해놓고 대입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5대운, 15대운은 천간에 또 상관이 떴어요. 상관이 뜨면은 이분은 정관이 이렇게 연간에 있는데 상극을 하죠. 그러면 어릴 때 상관, 경관 하면은 5세에서 14세까지는 이분은 학교 생활을 충실히 잘 하지 않는다. 상관이 있어도 정인이 있으면은 이게 통제가 되는데 없는 상태에서 경관하면 놀기를 좋아하고 그 생활 충실 안 하죠. 지지에도 바로 이렇게 정관으로 간지 자체도 경관하고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 학창 시절에도 충실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실력을 쌓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15대운에는 식신이에요. 식신이 들어오면은 병화는 그래도 화우는 지지로 오는 것은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 이 병화가 있으면은 간목이 해를 보고 이렇게 바로 자라겠다는 그런 경력을 만들고 실력을 쌓는 모습인데 이 무토가 병화를 이렇게 해를 가리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신금이 병화를 합으로 묶어버리게 돼요. 상관과 정관이 식신이 정관을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화가 들어와도 그것을 제대로 쓰지를 못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화가 들어오면은 오행으로 화생토를 해서 이 토를 더 단단하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화도 좋은 역할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식상운으로 정관에 이렇게 흘렸기 때문에 학업에 충실하지 않고 놀기 좋아하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됐죠. 그리고 편관이라는 신금이죠. 지지는. 그러면 신유술, 금국을 잃어버리죠. 신약한데 이렇게 금국을 잃어서 관성이 강해지면, 그러면 내가 자라는 환경, 부모 환경이 좋지 않았다, 열악했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풍족한 그런 환경이 아니고, 부모도 나에게 이렇게 우호적으로 잘 이렇게 생겨진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25대운에는 이 을목은 겁재. 겁재가 오는 것은 그래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정관이 있기도 하고, 겁재를 견제해주니까 내 재물을 지키는 모습도 되지만은, 또 내가 너무 신약하기 때문에 천간의 비겁도 그래도 도움을 받습니다. 너무 신약할 때는. 그런데 문제는 이 미토가 왔을 때 토는 지금 나에게 어떻죠? 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죠. 내가 싹을 틔우지 못하게 너무 두터운 토, 해를 가리게 하는 그런 높은 토. 그런데 이 미토는 또 화생토 받아서 단단한 토양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재성이 되죠. 정재. 재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되죠? 아버지의 이때는 그래도 부모궁이고 25이면 아직 부인 여자친구보다는 아버지가 되죠. 이때 아버지가 제가 말한 이런 무술묘의 모습과 축술형이라는 것과 이런 것으로 암시를 하고 있는데, 운에서 또 이렇게 미토가 들어오니까 이때 아버지가 감옥을 가게 되세요. 그래서 20년 동안은 그러면은 가세가 더 기울게 되죠. 그러면서 이분은 초년에 준비해둔 것도 없고 공부를 하고 자격을 갖춘 것도 없었죠. 인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도 열악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육체적 노동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분이 언제 좋을까? 그런 게 궁금하죠. 지금 그리고 35세 대운이에요. 지금 44세니까 이 대운 마지막을 살고 있죠. 가보는 사오미 자체가 이 화가 화생토하기 때문에 이 화는 좋은 운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천간의 간목은 그나마 도움이 조금 되지만은 이 목이 지지로 와서 좀 이렇게 나의 근이 되어주는 것이 더 이롭고, 그래도 이 간목은 크게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이 화운이라는 것이 상관이 되죠. 상관인데 상관생재 재생관하지만 힘들게 육체적 노동을 많이 하지만 돈은 벌 수 없고, 내가 이 토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돈을 내가 벌더라도 잘 모을 수 없는 형태, 그럴 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운도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45까지 계속 화운이죠. 사음이 화운이고, 하지만 이때 천간에 개수와 임수가 이렇게 들어올 때 있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올 때는 수가 인성으로 신약한데 나에게 수생목을 해주죠. 그래서 이때는 좀 좋은 운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사화는 사유축해서 금기운을 만들기도 하고, 화이기 때문에 화생토도 하기 때문에 이 사화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계사대운에는 이 안에서는 이제 세운을 살펴보고, 그래도 개수가 있기 때문에 수운이 들어올 때는 이분이 그래도 환경적인 프리미엄이 좀 나아지는 모습, 그리고 인덕이 좀 있어지는 모습, 내 삶이 환경이 그래도 너무 열악하고 힘들었는데 조금 이전보다는 나아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진대운에는 이 진토는 진술충, 월지알지를 충하죠. 하지만 이 진 중에는 개수가 들어있어요. 충은 하지만은.
그러면 내가 어떤 자리, 직업을 옮기든지 내가 있던 집을 옮기든지 어떤 터전을 이동함으로 인해서 괜찮은 상황으로 좀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천간에 임수가 오는 것도 이분은 그래도 반가운 상태예요. 임수가 오면은 그래도 이 척박한 땅에 개수나 임수는 물이 되어지죠. 수분이 되어지고 이 수분을 머금은 땅에 내가 그래도 뿌리 내리기가 좀 나은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수는 개수는 그래도 인성으로 나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말하면 이 20년 동안은 그래도 좀 괜찮은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65, 75는 지지에 목이 오는 것은 좋다고 했죠. 이 간목에게 뿌리가 되어주기 때문에 긍정적이라서 좋은데 문제는 이 묘목이 와서 나의 그래도 겁재라도 뿌리가 되는데 이 유금이 있으면은 내 뿌리를 상극해서 뿌리를 상하게 만들죠. 그래서 유금 때문에 이운은 좋지가 않고 또 천간에 금을 달고 옵니다. 금이 좋은 역할을 하지 않죠. 너무 신약해서 관성이 좋은 역할을 안 하는데 금이 이렇게 또 와버려서 자체 금금목을 하고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 묘목은 나의 근이라가 좋은 운인가 했더니 금금목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도 좋은 때가 아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분은 한 요 20년 안에 그 세운에서 조금 좋을 때가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 육체적인 노동, 힘든 일을 하면서 환경의 열악함을 이렇게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그런 운이에요. 그래도 요때 40대, 50대 요 안에서는 좀 무엇인가 평온함을 좀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풀이하면서도 이렇게 기분이 좋지가 않네요. 그래서 토가 많으면은 오늘 포인트는 간목이 토가 많으면은 을목도 마찬가지예요. 토가 너무 많으면은 을목은 토가 많을 때는 간목에 도움이 있으면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 형제인 이분의 형제가 있는데 이분 형제는 그래도 그나마 공부를 잘하고 이런 권력을 쓰는 그런 직장을 가게 되셨는데 이분은 토가 많으니까 이 토를 스스로 다 소토한다는 것은 스스로 육체적인 노동, 힘든 환경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신유라서 정관이라서 뭐 좋은 직장에 있느냐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이 금이 좋은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돌을 캐는 곳 이런 연장으로 물상으로 보는 것이 그래서 어떨 때는 더 잘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뭐 이런 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기보다 물상으로 보면은 그 모습이 더 잘 보이는 그런 사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간단하게 이제 간목, 갑술, 일주, 갑술이 우리 술토는 진토하고 다르게 제가 늘 말하지만은 성격도 그렇게 유연하지가 않고 술토가 봤자 좀 마른 건조한 토이기 때문에 사람이 대인관계에서 이렇게 유들유들하게 막 그렇게 하지도 않고 성격이 좋지가 않아요. 변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가 앉은 자리가 이 금이라는 돌이 있는 돌밭이기 때문에 항상 삶이 좀 고달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풀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 또 빠르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계절사주 자연이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모두 안녕.